이 영상은 2편입니다. 1편을 먼저 시청하고 와주세요. 단을 22단까지 쭉 올려줬습니다. 22단까지 떴을 때 가방의 높이는 약 14cm 정도 나옵니다. 14cm까지의 높이를 떠놓고 중간 부분에 조임끈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위쪽으로 단을 더 올려줄 거예요. 단수를 맞게 떴는지 한번 같이 세어볼게요. 가장 밑에 부분에서 첫 번째 무늬가 만들어지는 이 V 모양, 요게 세 번째 단이죠.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단 모두 떠줬습니다. 자, 이제 23단을 뜨면서 조임끈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규칙을 서술해 놓은 걸 보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중간중간 구멍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같이 뜨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22단을 마무리해 볼게요. 22단에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23단을 올라가는 기둥사슬코를 하나 세워주세요. 자, 첫 번째 무늬는 우리가 계속 하던 것처럼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여기는 빼뜨기 부분이니까 우리가 위치를 잘 찾아야 되죠? 이 무늬를 살짝 벌려보면 바늘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보여요. 이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빼주시고 첫 번째 무늬를 만들어주세요. 여기가 첫 코가 되니까 단수링 체크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바로 옆에다가 변형 짧은뜨기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패턴 한 세트를 만들어주고 그 옆에 무늬는 무늬를 떠주지 않고 구멍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구멍 만드는 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원래는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모아지는 무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무늬를 생략하고 그냥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줍니다. 자, 그리고 이 무늬를 생략했을 뿐 그 옆에 있는 변형 짧은뜨기 떠야 하는 코에는 변형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무늬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구멍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요게 구멍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옆부분으로 넘어가서 무늬 하나, 둘, 셋, 넷, 5개는 위쪽에 또 같은 방법으로 무늬를 5개 쌓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에서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계속했던 패턴을 하나, 둘, 셋, 넷, 5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는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무늬를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 있는 흔적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이제 잘 찾을 수 있죠? 여기 바늘 찔러 넣고 실 늘려주고 그 옆에 들어가서 실 끌어와서 한 번에 모아뜨기 하고 여기 변형 짧은뜨기까지 넣어주면 하나의 패턴 완성입니다. 여기 옆에 하나, 둘, 셋, 4개 더 같은 방법으로 떠줄게요. 자, 여기 우리 무늬가 들어가지 않은 곳 옆에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무늬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여기 또다시 이 방법으로 구멍을 만들어줘야 돼요. 구멍 만드는 방법은 사슬뜨기 하나 세우고 조금 넉넉한 사슬뜨기를 떠주세요. 사슬뜨기 하나 세우고 여기 변형 짧은뜨기를 떠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에서는 이렇게 모아지는 무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구멍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제 이 가방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옆부분에도 2개의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이 옆부분 구멍 뚫는 거 같이 해볼게요. 구멍을 뚫어주는 방법은 똑같은데 여기 건너뛰는 이 무늬의 수만 달라집니다. 지금 뒤쪽 면에 구멍 하나 뚫고 옆쪽 면에서 구멍을 뚫기 전까지 총 무늬를 하나, 둘, 3개 더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변형 짧은뜨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타고 내려가서 이 구멍부터 그대로 바늘 찔러 넣고 무늬 패턴을 하나, 둘, 3개 만들어줍니다.
하나, 둘, 세 개의 패턴을 떠줬습니다. 자, 구멍을 뚫어준 위치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무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수 있어요. 자, 가방 잘 살펴보고 위치 잘 찾아주세요. 여기 구멍 뚫었고 그 옆에 하나, 둘, 세 개의 무늬 만들어줬고요. 3개 만들어줬으면 그 옆에다가는 또다시 구멍 뚫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옆면에 해당하는 구멍이에요. 무늬를 만드는 대신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 여기 변형 짧은뜨기를 해줘야 하는 코에 변형 짧은뜨기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옆면에 구멍 2개 중에 하나를 뚫어줬어요. 자, 이제 옆면에서 마지막 구멍 넣어줘야 하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지금 구멍 뚫어놓은 것부터 옆으로 하나, 2개의 패턴은 온전하게 떠주시고요. 여기 3번째에서 구멍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2개의 무늬 만들어줬어요. 여기 구멍 뚫어준 거 옆으로 하나, 둘 만들어줬고 여기에다가 옆면에 2번째 구멍도 만들어 볼게요. 사슬 하나 세우고요. 자, 여기 변형 짧은뜨기 떠야 하는 위치에 바늘 찔러 넣고 변형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면에서 뚫어줘야 하는 2개의 구멍도 모두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가방의 얼굴에 해당되는 앞쪽 면의 구멍 2개도 만들어줄 차례예요. 옆면에서 앞쪽 면으로 넘어올 때는 여기 우리 이쪽에서 했었던 것처럼 무늬 3개를 온전하게 뜨면서 앞으로 넘어옵니다. 자, 지금 이쪽에다가 구멍 뚫었고요. 그 옆에 하나, 둘, 3개 무늬 위에다가 똑같이 3개를 쌓아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옆면에 있는 구멍으로부터 무늬 하나, 둘, 3개를 떠서 앞쪽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 앞쪽에서도 구멍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3개 건너왔잖아요. 여기에서 구멍 하나 넣어주고 그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는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또 구멍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앞쪽에 있는 구멍 만들 차례입니다. 사슬 하나 세우고 변형 짧은뜨기 떠주면서 앞쪽에 있는 구멍 만들어줬고요. 그 옆에 무늬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만들어줄게요. 자, 오른쪽에 뚫어준 구멍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무늬를 쌓아줬고요. 그 옆에는 구멍입니다. 사슬뜨기 하나 하고 변형 짧은뜨기 하나 해서 여기 앞쪽 면에 해당되는 2개의 구멍 모두 만들어줬어요. 자, 이제 다시 또 이 옆면으로 넘어와야 되죠? 앞쪽에서 옆면 넘어갈 때는 무늬 하나, 둘, 3개를 온전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3개의 무늬 만들고 옆쪽에 오른쪽에 해당되는 구멍 하나 사슬 세워주고 변형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그리고 무늬 하나, 2개를 온전하게 떠주세요. 무늬 2개 떠주고 그 옆에다가는 구멍이에요. 사슬뜨기 하나 하고 변형 짧은뜨기 넣어줍니다. 구멍을 만들어준 거 옆으로 무늬 2개를 뜰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원래 옆에서 앞에 넘어갈 때는 무늬 3개 뜨면서 넘어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23단을 처음 시작할 때 무늬 하나를 이미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총 3개 중에 하나는 먼저 떠준 거고 2개의 무늬 뜰 수 있는 공간이 남은 겁니다. 요 위쪽으로 무늬 만들어주고 여기에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패턴 한 세트를 떴고요. 그 옆에는 변형 짧은뜨기 없이 그냥 이렇게 무늬만 만들어주면서 끝내주시면 돼요. 모아뜨기를 하나 해주고 여기 보라색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24단을 뜨기 위해서 기둥사슬코 하나를 세워주세요. 자, 이제 똑같이 전체적으로 무늬를 넣어주면서 24단을 떠주시면 돼요. 24단, 25단, 26단, 27단까지 저는 이 무늬단을 반복해서 이 위쪽으로 떠줄 겁니다. 그리고 28단에서 빼뜨기를 해줄 건데요. 혹시 여러분 이 위쪽으로 공간을 더 넓게 두고 싶으신 분들은 단수를 더 늘려서 떠주셔도 돼요. 자, 여기 전 단에서 구멍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늘 들어가는 위치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여기 처음 구멍 위쪽까지는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무늬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구멍 잘 찾아서 바늘 찔러 넣고
번째 모아뜨기를 하고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변형 짧은뜨기 떠주고요. 자, 여기 부분이 우리가 전단에서 무늬를 만들었던 부분이죠. 여기 어려울 거 없어요.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모아뜨기로 이 위쪽으로 무늬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처음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는 여기 전 패턴에서 이미 들어갔던 이 코죠. 여기 들어가서 실 끌어오고요. 두 번째로 들어가는 위치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전단에서 무늬를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 있는 흔적이 없는 요 구멍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밑에 요 구멍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우리 변형 짧은뜨기 전단에서 넣어줬던 코, 그 변형 짧은뜨기 다리 아래쪽 공간으로 들어가셔야지 여기 한 칸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미 흔적이 있다고 여기에다가 넣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무늬가 만들어지고 있는 라인을 잘 확인해 주세요. 여기 위쪽이죠. 이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끌고 나와서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여기 전단 부분은 비워져 있지만 그 위쪽으로 모아뜨기가 제대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다리에다가 변형 짧은뜨기까지 넣어주시면 패턴 하나가 완성입니다. 자, 그 옆부분부터는 또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이미 들어갔던 요 구멍 들어가서 쭉 끌고 오고 여기 다음 위치 찾아서 들어가주고 모아뜨기 하고 변형 짧은뜨기 해주는 거 똑같이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4단 뜨시고요. 25, 26, 27단까지 단 올려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준 단 위쪽으로 하나, 둘, 셋, 4개의 단을 더 올려서 총 아래쪽부터 위쪽까지의 단수가 27단이 되는 크기만큼 떠줬습니다. 가방의 높이는 17cm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방을 마무리 해줄게요. 표시해놨던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단수링을 이 빼뜨기 코에다가 옮겨서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28단은 빼뜨기로 한 바퀴를 삥 둘러주겠습니다. 위쪽 V 모양 전체의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으시면 되고요. 너무 작은 빼뜨기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여유 있는 빼뜨기로 한 바퀴를 삥 둘러주고 오겠습니다. 단수링 꽂아놨던 첫 번째 빼뜨기에 바로 전코까지 모두 빼뜨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을 쭉 당겨서 잘라줄게요. 그대로 뒤쪽으로 쭉 빼주시고요. 실끝을 돗바늘에 끼워줍니다. 자, 그리고 단수링이 꽂혀있는 첫 번째 빼뜨기 코에 아래쪽에서 뒤쪽으로 바늘을 쭉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줬었던 마지막 빼뜨기 코에 가운데 부분으로 바늘을 넣어줄게요. 여기 V 모양 중에 중간으로 들어가서 바늘을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이렇게 V 모양을 돗바늘로 만들어서 마무리를 해줬고요. 안쪽에다가 실을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빼뜨기 마무리해줬었던 부분인데요. 여기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단을 올리면서 빼뜨기를 해줬었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썩 깔끔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를 뒤쪽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뒤집어서 이 반대쪽을 앞쪽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구멍 뚫어 놓은 거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이 구멍에 끼워줄 조임끈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자, 조임끈은 약 55cm 정도 되는 길이로 떠줄 거예요. 줄자를 가지고 와서 55cm가 되는 지점을 손으로 짚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줄자로 재어준 55cm의 길이 약 5배가 되는 길이를 아래쪽에 빼놓고 시작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가 55cm니까 반 접으면 2배, 한 번 더 3배, 4배, 5배 잡아주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잡고 요 위쪽에서 시작을 해줍니다. 우리가 밑으로 빼놓은 걸 아래쪽에 두시고 실타래에 연결되어 있는 실을 요 위쪽으로 두시고 여기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자, 요 밑에 엄지 밑으로 내려오는 게 요 끝부분 실입니다.
55cm의 5배 되는 길이만큼을 아래쪽에 내려주시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주세요. 그리고 아래쪽 실을 바늘에 앞에서 뒤로 한번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검지로 이렇게 감고 있는 이 실을 끌고 뒤쪽으로 빼주세요. 한 번 더 바늘에 아래쪽 실을 앞에서 뒤로 한번 감아주시고 위쪽 평평한 실을 끌어다가 뒤로 통과. 한 번 더 밑에 실을 앞에서 뒤로 감고 위쪽 평평한 실 끌어서 통과. 이런 식으로 이중 사슬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걸고 통과, 걸고 통과. 이 길이가 약 55cm가 되는 길이만큼 쭉 끈을 떠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약 55cm 정도가 되는 길이의 조임끈을 떠줬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실을 남기고 잘라주시고요. 그대로 뒤쪽으로 쭉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서 조여주세요. 여기 나오게 되는 꼬리실 2가닥은 이 위쪽으로 잘 숨겨주시면 돼요. 숨겨주시기 전에는 일단 돗바늘에 끼워서 우리 조임끈을 가방에 먼저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숨겨주도록 할게요. 가방의 앞면과 뒷면을 잘 설정해주세요. 저는 여기 빼뜨기 마무리 해줬었던 쪽을 가방의 뒤쪽으로 두고 더 깔끔한 부분을 가방의 앞면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앞면을 보면 우리 요렇게 구멍 뚫어준 거 찾을 수 있어요. 잘 모르겠다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돼요. 하나, 둘, 셋, 4개. 구멍 위쪽으로 4단을 더 떠줬으니까 4단 내려와서 요 라인에서 조금 뭔가 다른 부분이랑 좀 다르게 생겼다 하는 쪽을 찾아주세요. 저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줘서 조임끈을 통과시켜주세요. 왼쪽부터 통과시켜줄게요. 자, 조금 빡빡하지만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면 쪽으로 넘어와서 옆면에서도 우리 구멍 만들어준 거 오른쪽, 왼쪽 있죠? 자, 여기도 잘 벌려보면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큰 구멍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요 구멍 옆면에 오른쪽 구멍에서 나올 때는 안에서 밖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쭉 빼주시고 옆면에 왼쪽 구멍 들어갈 때는 밖에서 안으로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뒷면에서도 오른쪽 구멍, 왼쪽 구멍 있죠? 뒷면에 오른쪽 구멍으로 나올 때는 안에서 밖으로 바늘을 빼주시고요. 그리고 왼쪽 구멍에 넣어줄 때는 밖에서 안으로 바늘을 찔러서 넣어줍니다. 자, 다시 또 옆면이에요. 옆면 왼쪽, 오른쪽 중에 오른쪽을 통과할 때는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왼쪽 구멍에 넣어줄 때는 밖에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에 바늘 넣었던 가방의 앞면 부분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구멍만 남았는데요. 이때는 안에서 밖으로 바늘을 빼주시면 됩니다. 구멍을 잘 찾아서 안에서 밖으로 통과시켜주세요. 이 덮포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에 올이 풀릴 수가 있어요. 이때 실을 잡아 당기면 이런 식으로 후루룩 다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리기 시작한다면 잘 드는 가위로 바짝 잘라주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시고 이 실은 다시 또 숨겨주시면 돼요. 조임끈을 잘 통과시켰죠? 안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 조임끈을 당겨서 조여주게 되면 가방이 확실히 버킷백의 형태로 조여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임끈을 모두 통과시키고 끝에 꼬리실 마무리까지 다 해주셨다면 자, 이런 식으로 조임끈 앞쪽에 장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터널을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사실상 이렇게 조임끈을 꽉 잡아주는 역할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방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장식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만들어줄게요. 실끝을 약 30cm 정도 남겨두고 이 위쪽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사슬뜨기를 3개 떠줍니다. 그리고 기동사슬코가 되는 사슬 하나를 세워준 후에
요 세 번째 코에 뒤쪽 코산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코산만 주워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 옆에 코산에도 짧은뜨기, 그 옆에 코산에도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이고요. 두 번째 단, 기둥사슬 하나 세우고 편물 돌려주시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첫 번째 코에 바늘을 푹 찔러 넣고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일반 짧은뜨기 뜨듯이 계속 왕복뜨기 떠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단도 떠줬어요. 사슬 하나 세우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그 옆에도 짧은뜨기, 그 옆에도 짧은뜨기. 자, 이렇게 3코 왕복뜨기로 짧은뜨기 단을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총 14단까지 이런 식으로 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14단을 모두 다 올려준 상태예요. 단을 세는 방법은 여러분 아까 꼬리실 길게 남겨놨었던 걸 이 편물의 왼쪽 아래에 위치한 상태에서 이 편물을 바라보고 세워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 사이를 보면 가로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가로실을 사이에 두고 첫 단과 두 번째 단이 묶여있는 형태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과 네 번째 단이 중간에 가로실을 사이에 두고 또 묶여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 가로실들을 잘 확인을 해주시고 첫 번째 부분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4단 다 떠준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편물을 접어서 꿰매줄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편물을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 부분에 있는 둘, 넷, 여섯,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거꾸로 둘, 넷, 여섯 이 부분만큼 접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꿰매줘야 하는 위치는 이 가운데 있는 가로실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14단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둘, 넷, 여섯, 그리고 오른쪽으로 둘, 넷, 여섯 내려오면 여기 2단이 남잖아요. 이 2개의 단 중에 중간에 있는 가로실 부분에 우리 이렇게 길게 남겨놨던 꼬리실을 돗바늘에 끼워서 돗바늘로 꿰매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14번째 단까지 뜨고 이쪽 꼬리실도 우리 꿰매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잘라주고 그대로 뒤쪽으로 통과시켜줍니다. 여기 방금 통과시켜준 이 꼬리실을 돗바늘에 먼저 끼워줄게요. 지금 보면 마지막 코가 조금 온전하지 못하고 뒤쪽으로 살짝 젖혀져 있을 텐데 이 코를 이렇게 덮어서 온전한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아래쪽에 바늘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한번 잡아줄게요. 이렇게 내려주고 다시 또 여기 끝선 부분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이제 이 상태에서 편물을 접어서 꿰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둘, 넷, 6단을 접어서 여기 중간에 있는 가로실 부분, 이 가로실에 끝선에 맞춰주시고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통과, 그리고 또 뒤에서 앞으로 한번 통과시킬게요. 여기 끝부분이니까 요령껏 탄탄하게 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통과해주고 이렇게 나온 실은 다시 또 여기 중앙 부분 가로실 끝선 맞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꿰매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끝부분이니까 이렇게 덮어서 한 번 더 통과. 깔끔하게 정리해주시고 실은 안쪽 부분에 잘 숨겨주시면 돼요. 여기 처음 남겨놨던 꼬리실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서 꿰매줄게요. 자, 접어주고요. 아까 전에 반대쪽 꿰매느라고 들어갔었던 부분으로 똑같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꿰매주셨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 부분에 실을 잘 숨겨줄게요. 자, 이렇게 완성된 터널은 이 코바늘의 뒷부분으로 한 번씩 통과시켜서 이렇게 조임끈도 충분히 잘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가방을 가지고 와서 끼워주겠습니다.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쑥쑥 밀어서 반대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빼주세요. 이쪽 부분도 위에서 넣어서 아래쪽으로 빼줍니다. 자, 이렇게 터널까지 조임끈에 모두 끼워줬습니다. 자, 이렇게 터널을 끼워준 후에 여기 조임끈 끝부분이 이런 식으로 따로 있게 되면 이 터널이 쭉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대로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혹시 너무 헐겁거나 그렇게 빠지는 게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자투리실과 돗바늘을 활용해서 이 조임끈의 끝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꿰매서 얘를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조임끈이 아래쪽 끝부분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빠지지 않겠죠? 근데 저는 이 조임끈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가방에 손잡이를 만들어 볼게요. 자, 손잡이를 만들 때는 끝에 꼬리실을 약 50cm 이상 남겨두시고요. 이 위쪽에서 매듭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첫 코를 매듭으로 조여주시고 이 위로 사슬뜨기를 4개 떠줍니다. 4개의 사슬뜨기를 뜨고 기둥사슬코 하나를 세우고요. 뒤집어서 4번째 사슬 뒤쪽에 있는 코산으로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 옆에도 짧은뜨기, 그 옆에도 짧은뜨기, 또 그 옆에도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총 4개의 짧은뜨기를 뜨게 되겠죠? 하나, 둘, 셋, 4개 뜨고 기둥사슬코 하나를 세워주세요. 편물을 뒤집어줍니다. 우리 조임끈에 끼우는 터널을 만들 때는 이렇게 그냥 사슬머리 전체에 바늘 찔러놓고 일반 짧은뜨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가방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뜨게 되면 너무 힘이 없고 잘 늘어지는 가방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탄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가방끈을 떠줄 거예요. 자, 여기가 첫 번째 코잖아요. 정면에서 확인을 했을 때 이 코가 첫 번째 코죠. 이 첫 번째 코 중에 뒤쪽에 있는 반코에다가 바늘을 먼저 넣으세요. 그리고 이 편물을 뒤집어서 아래쪽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코산만 주우면서 떴기 때문에 아래쪽에 사슬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이 4개 중에 가장 끝부분에 있는 이 V 모양의 오른쪽 반코를 같이 찔러 넣을게요. 자, 그럼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끌고 와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2번째 코를 뜰 때도 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가 2번째 코죠. 위쪽에서 바라본 사슬 중에 위쪽 바늘 먼저 넣어놓고 아래쪽에서 확인했을 때 그 밑에 있는 사슬 오른쪽 반코에다가만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그 옆에 3번째 코도 위쪽 반코에 바늘 찔러 넣고 아래쪽에서 확인했을 때 오른쪽 반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그 옆에 4번째 코도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요게 2번째 단이에요. 사슬뜨기를 하나 세우고요.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계속 같은 방법으로 떠줄 거예요. 자, 정면에서 확인했을 때 첫 번째 코에 V 모양 중에 위쪽에 있는 반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요 편물의 뒤쪽을 보면 이제는 찾기가 쉬워요. V 모양이 아니라 요 아래쪽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반코씩 남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 반코는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앞쪽 반코를 남겨놓고 뒤쪽 반코만 주워가면서 뜨고 있잖아요. 이때 앞쪽에 남겨지는 요 반코, 떠지지 않고 남겨지게 되는 이 반코가 다음 단의 뒷면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남겨놨던 반코를 지금 이렇게 주워서 같이 떠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코 떴고요. 2번째 코도 V 모양 중에 위쪽에 있는 반코 바늘 찔러 넣고 뒤쪽을 바라봤을 때 남겨놨던 반코 같이 찔러 넣고 짧은뜨기. 그 옆에도
같은 방법으로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끝에 네 번째 코를 뜰 때는 두 개의 가닥이 되게 붙어 있을 텐데요. 잘 찾아서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반코 남겨져서 떠졌죠? 요게 이제 다음 단 사슬 올리고 뒤집어주게 되면 뒤쪽에서 같이 잡고 떠야 하는 코입니다. 자, 여기. 자, 이런 식으로 가방끈은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약 60단까지 틀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짧은뜨기 단 세는 거랑 또 단 세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단을 정확하게 세기가 어려우시다면 약 33cm까지 떠주고 오시면 됩니다. 자, 가방끈을 60단 모두 올려준 상태이고요. 요 가방끈의 길이를 재어보면 끝부분에서 반대쪽 끝부분까지 약 33cm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약 30cm에서 35cm 사이로 가방끈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처음 시작할 때 약 50cm의 꼬리실을 남겨달라고 했죠. 여기 반대쪽에서도 약 50cm의 꼬리실을 남기고 잘라줄게요. 그리고 그대로 고리 뒤쪽으로 당겨서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코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돗바늘에 끼워서 살짝 정리를 해주고 오링에다가 연결을 해줄게요. 아래쪽에 있는 가로실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온전한 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재료 중에 오링이 있었죠. 오링을 가지고 와서 이 오링에 눌러서 들어가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주시고 이 위쪽에다가 가방끈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연결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아요. 오링이 살짝 가방끈의 뒤쪽에 위치할 수 있게 잘 잡아주시고요. 오링 통과하고 가방끈 통과하고 또 오링 통과하고 가방끈은 뒤에서 앞으로 통과해 주시는 겁니다. 자, 또 오링 통과하고 오링은 앞에서 뒤로 가방끈은 뒤에서 앞으로 오링은 앞에서 뒤로 가방끈은 뒤에서 앞으로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가방끈의 끝부분 정확한 위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대한 예쁘게 다듬어 가면서 여러 번 통과시켜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가방끈과 오링을 연결해주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상당히 많이 통과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통과했던 부분도 계속 통과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오링을 달아줬습니다. 안쪽에다가 실은 잘 정리해주시면 돼요. 실 정리해줄 때 가장 가까운 한 땀을 통과시키고 완전히 작아지기 전에 반을 통과시켜서 매듭 살짝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평평한 구간에 실을 숨겨줄게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오링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방의 양쪽 끝부분에 오링을 달아줘서 손잡이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가방에 손잡이를 연결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가방에 손잡이를 연결할 때는 특별히 실과 바늘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오링이 원터치로 들어가는 오링이잖아요. 여기 이 부분을 잘 잡고 여기 뾰족한 부분을 가방의 옆선 무늬 부분에 잘 끼워줄 거예요. 자, 저는 옆선 부분에 오링을 통과할 때 이런 식으로 위에서 두 번째 무늬를 아래쪽에 기준으로 하고요. 들어갈 때는 마지막 무늬 하나를 끼우고 여기 통과시키고 다시 나올 때 마지막 단에 무늬 하나 통과시키면서 나올게요. 꼭 정해진 거는 아니고 여러분이 오링은 좀 그냥 깔끔하고 예쁘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먼저 통과하고요. 돗바늘로 표시해놨던 곳 통과해서 마지막에 나올 때 자, 이때도 조금 힘들면 돗바늘로 미리 통과를 해놓고 여기 마지막 무늬 같이 통과시켜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자,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 자, 반대쪽에서도 가운데 부분 무늬를 먼저 통과해 놓을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해놓고 들어갈 때 가장 윗부분 무늬 하나 걸고 돗바늘 끼워져 있는 이 부분 위에서 두 번째 무늬단 통과시키고 잠깐 두고 가장 마지막에 맨 위쪽 여기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끼워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자, 조임끈 끼워주고 가방끈도 모두 달아줬습니다. 굉장히 손도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리셨을 텐데 여기까지 함께 뜨셨다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